제발 한국 남자를 만나고 싶어요. 한국에서 살고 싶다고요. 여기 드라마를 보고 한국에 환장하게 된 일본인 여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의 대학생 유미코라고 합니다. 요즘 일본에서 가장 인기 있는 드라마인 아이러브 유를 아시나요? 한국인 남자 배우를 캐스팅해서 일본에서 한창 방송 중인 드라마인데 이 드라마를 보면서 한국에 너무 빠져버렸습니다. 올해 1월부터 방송 중인데 일주일에 한 편씩만 방영되어서 기다리느라 너무 지치겠어요. 한국의 문화들과 한국어들이 방송에서 나오는데 정말 하나하나가 전부 신기하고 재미있습니다. 이 드라마 때문에 요즘은 한국 드라마에 푹 빠져버려서 최근 인기 있는 한국 드라마를 굉장히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남자들은 전부 다정하고 가정적인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부럽더라고요. 사실 아이러브 유 드라마가 방영되기 전부터 한국인 배우가 나온다는 사실에 꽤나 화제거리가 되었는데요. 그 덕에 저는 진작부터 한국에서 만들어진 드라마를 보기도 하고 한국어를 조금씩 배워두기도 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이 드라마는 정말 대박일 거라면서 하도 난리를 쳐대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거든요. 심지어 여자 주인공인 니카이도 후미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여배우여서 이 드라마를 꼭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보길 너무 잘했고 주변 친구들만 보면 이 드라마 이야기를 해주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실제로 주변에서도 많이 보더라고요. 사실 지난 1월에 친구와 함께 한국에 다녀왔는데요. 드라마가 재미있어서 계속 보다 보니 한국에 관심이 생겨서 간 것도 있지만 한국인들이 도대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너무나 궁금해서 주저하지 않았죠. 직접 보면 드라마 속 주인공과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했거든요. 친구 하루카와 함께 한국에 가려고 할 때 엄마가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엄마도 제 나이대에 한국 드라마가 한류라고 해서 굉장히 인기가 많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한국을 친구와 다녀오신 기억이 난다고 분명히 일본에서 겪지 못하고 느끼기 힘들 것들이 있을 거라고 하셨는데요. 실제로 인터넷을 보니 2000년대부터 한국의 문화가 일본보다 더 앞서 나가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제가 보고 있는 드라마 중 일본에서 제작하는 아이러브 유는 실제 한국인 남자 배우인 최종엽을 캐스팅해서 일본 방송으로 제작하는데 진작부터 이러한 시도가 많이 있었으면 한국과 일본의 문화 교류가 활발하게 되어서 일본의 문화도 한국처럼 더욱 세련된 방법으로 발전할 수 있었을 거예요. 어쨌든 하루카와 함께 한국으로 떠나게 되었는데 하루카는 사실 저만큼 한국에 관심이 있는 친구는 아니라서 한국인의 생활에 대해 실제가 아니라는 생각에 반신반의했다고 합니다. 하루카의 집안은 굉장히 보수적인 집안이라서 한국은 무조건 일본보다 한 단계 떨어지는 나라라고 인식하고 있었다더라고요. 최근에도 한국의 노래들이 일본의 노래를 베꼈다는 사실이 들통나는 사태도 있었다면서 한국은 일본을 베끼면서 성장한 나라인데 굳이 한국 문화를 느껴야 하냐고 부모님이 말씀했다더라고요. 뭐 일본에서는 이런 집안이 흔해서 크게 이상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요. 그래도 저는 하루카와 굉장히 친한 친구라서 하루카가 조금은 개방적이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설득을 했고 가보면 분명히 다른 것을 경험하게 될 거라고 말했죠. 하루카도 좋은 경험일 것 같다고 하며 흔쾌히 마음을 돌렸고 비행기 옆자리에 앉아서 즐겁게 한국으로 떠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고소공포증이 있어서 비행기를 탈 때마다 걱정을 합니다. 창문 밖은 내다보기도 힘들고 이륙할 때와 착륙할 때는 눈을 감고 있기도 하죠. 이런 상황인데도 한국을 간다며 난리를 치는 저를 보면서 하루코는 웃기만 하더라고요. 저는 한국은 분명히 다를 거라고 한국에서 멋진 사람들을 많이 만날 것 같다고 호언장담을 했죠. 사실 제가 생각하는 여행은 여행지에서 만나는 새로운 사람과의 새로운 인연 때문입니다. 가끔 일본 내에서 여행을 할 때에도 여행지에서 만난 새로운 사람들과 새로운 추억을 쌓으며 계속 인연을 이어가고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 한국 사람들과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서 한국인과의 교류를 하고 싶다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서울의 게스트하우스를 숙소로 선택했죠. 게스트하우스는 함께 숙박을 하는 사람들과 계속 마주치기도 하고 따로 놀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도 있으니까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한국의 공항에 내렸는데 저는 사실 놀란 점이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체구가 상당히 컸다는 것 때문인데요. 60대 이상의 아저씨들도 일본인 젊은 남자들보다도 키가 커서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히려 한국의 여성들이 일본인 남성들보다도 키가 커 보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섬나라와 육지에 있는 나라의 차이인가 싶었습니다. 아이러브유 드라마의 남자 배우 최종엽도 키가 186이던데 실제 한국인들의 키가 대부분 이렇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의 키가 작은 편이라서 살짝 무섭기도 했습니다. 지하철을 탈 때에는 조금만 밀쳐져도 압박이 심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사람들이 꽉 차서 이동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조금 힘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한국에서 느낀 점이 있습니다. 드라마 속 주인공처럼 멋진 남자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다들 자기관리나 운동을 많이 하는지 어깨도 넓고 몸도 좋아 보였고 옷을 입은 스타일도 굉장히 세련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굴에는 다들점이 거의 없고 깨끗해서 여성의 피부처럼 윤기가 흐르더라고요. 심지어는 부모님 뻘 되는 아저씨들도 옷차림이 단정하고 심지어는 헤어스타일까지 잘 정돈되어서 멋있게 나이 든다는 것이 저런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게스트하우스에 도착해서 짐을 풀고 저녁 시간을 기다리니 실제로 많은 분들이 파티에 나왔고 한국에서 처음 맞이하는 게스트하우스 파티라서 굉장히 기대가 되었죠. 옆자리의 분들과는 간단한 한국어를 사용하기도 했고 구글 번역기를 활용해서 대화를 이어나갔는데 한국인들은 굉장히 친절하기도 하고 말투가 다정해서 그런지 너무 편안한 자리였습니다. 일본 사람들보다 한국인들이 웃으면서 말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았어요. 억양 자체도 일본의 말보다 한국의 말이 더욱 부드러워서 듣기에도 무섭지가 않더라고요. 술을 마시면서 굉장히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 초코우유나 숙취 해소제를 사주는 분도 계셔서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일본에서는 이렇게 모르는 사람에게 무언가를 사주거나 하는 일이 잘 없는데 한국인들이 베푸는 것에 인색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죠. 함께 한국의 노래에 맞춰서 춤도 같이 추고 신나게 놀다가 저희 테이블에 있는 한 분의 여성분이 한국의 술게임이라면서 게임을 몇 가지 알려주셨는데 정말 너무나 흥미로웠습니다. 한국어에 서툴러서 제대로 알아듣지는 못했어도 눈치껏 알아맞혔는데 확실히 많이 걸렸죠. 그 술게임을 하면서 술을 마시니 저희는 계속 마시게 되어 기억조차도 못하게 된 상태로 방에 가서 엎어져서 아침이 되어서야 깨어났죠. 그런데 저희 주머니 속에는 위장약이 들어있었고 영어로 편지가 쓰여 있었는데 그 내용은 아침에 일어나서 마시면 도움이 될 거라는 것이었죠. 그리고 겨울이라 저희는 방이 추울까봐 걱정이었는데 일어나서 보니 바닥이 굉장히 따뜻했고 침대까지도 그 열기가 전해져서 포근한 상태로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숙취해소제와 오늘 먹은 위장약 덕분인지 너무나 개운하게 일어날 수 있었고 너무나 즐거운 경험이었다는 생각으로 게스트하우스를 빠져나왔습니다. 저희가 가장 늦게 일어나서 늦게 퇴실하는 바람에 다른 분들을 볼 순 없었지만 한국의 문화를 가장 직접적으로 느낀 순간이라 너무 좋은 경험을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생전 처음 보는 남성과 여성이 그렇게 빨리 친해져서 술을 마시고 춤추며 놀 수 있는 문화는 한국에서만 가능할 거거든요. 일본인들은 살짝 보수적인 느낌이 강해서 모르는 사람과 친해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속마음을 말하지 않기 때문에 한 사람이 의견을 제시하면 모두 좋다고는 말하면서도 마음속에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는 모르거든요. 한국의 게스트하우스 파티에서 느낀 바로는 누군가 의견을 제시해도 다른 의견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아닌 것 같다는 말을 서슴지 않고 뱉기도 했고 서로 간의 의견을 조율하면서 서로를 인정해주고 의견을 합치하는 과정이 있어서 굉장히 모두에게 이로운 문화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때 처음으로 자신의 의견을 말해보려고 하는 하루카의 모습도 본 것 같아 신기했습니다. 하루카는 저의 의견에 동의를 해주면서도 자신의 의견을 따로 감추고 있는 친구인데 한국에서 반대의 사람들과 저녁 시간을 함께 보내다 보니 살짝은 바뀌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속마음을 조금이라도 이야기하니 무언가 편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술게임을 할 때에도 그 게임은 너무 어려울 것 같다는 말도 하고 누군가가 처음처럼과 참이슬의 맛이 다르지 않냐고 물어봤을 때 솔직히 잘 모르겠다는 말을 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평소 일본에서 본 모습 같으면 참이슬이 조금 더 깔끔하다 등의 마음에도 없는 말을 했을 건데 말이죠. 어제 만난 한국인들이 너무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사표현을 분명히 하다 보니 하루카도 변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하루카에게 물어보았을 때도 속마음을 말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했는데 한국인들과 몇 시간이나마 함께 있어 보니 말해주는 것이 더 재미있고 확실한 것 같다는 말을 했죠. 그리고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일본 남자들이 한국 남자들처럼 자상하지도 않고 부드럽지도 않은 이유는 바로 속마음인 혼내와
상대에게 드러내는 겉마음인 다테마에 지나치게 신경을 쓰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 남자들은 자신의 속마음을 여성에게 진실되게 잘 드러내주니 여자 입장에서도 더욱 매력있다고 끌리고 그에게 관심이 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하루카는 저보다도 더욱 한국의 매력에 빠진 것 같아 보였는데요. 어제 게스트하우스에서 SNS로 연락처를 교환한 이후 휴대폰을 내려놓을 생각을 하지 않더라고요. 알고 보니 저 몰래 게스트하우스의 한국 남성인 정원과 계속 연락을 주고받고 따로 한국에서 보자는 약속까지 하고 있던 거예요. 사실 제가 한국인과 친구가 되고 싶어서 한국에 오자고 했는데 한국에 큰 관심이 없던 하루카가 오히려 더 한국인처럼 변해가고 한국인 애인까지 사귈 상황이 되니 질투도 나더라고요. 심지어는 아이러브유 드라마의 상황처럼 하루카보다 나이가 더 어린 연하인 남자더라고요. 어제 정원이 하루카 옆에 딱 붙어서 초코우유를 사주기도 하고 숙취해소제와 위장약까지 챙겨준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속에서는 천불이 났지만 그래도 하루카에게는 진심으로 응원해준다고 하고 함께 한국어를 더 열심히 배워보자는 말도 했습니다. 하루카와 정원이 잘 되어서 저에게도 한국인 남자친구를 소개시켜준다면 저로서는 완전 고마운 일이 될 테니까 말이죠. 다음 날은 호텔에서 숙소를 잡고 쉬면서 한국을 구경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카페도 가고 유명한 한국의 밥집을 가기도 했는데요. 하루카는 사진을 많이 찍어서 정원에게 사진을 보내기도 하고 저보다 휴대폰에 더 빠져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는 정원이 말했다면서 여행지와 음식점을 알려주었고 그곳을 함께 다니며 한국인의 진정한 맛집을 가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루카가 말한 어느 수제 햄버거 가게에 도착을 했는데 그곳에는 정원이 있었고 정원과 정원의 친구가 나와 있더라고요. 저희 둘과 총 4명이서 햄버거를 먹으며 서툰 일본말과 서툰 한국말로 대화를 이어나갔죠. 정원의 친구도 상당히 매너가 좋고 괜찮게 생겼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흘린 햄버거 소스를 닦아주기도 하고 탄산음료를 직접 가져와 주기도 하면서 굉장히 자상하게 대해주는 모습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루카는 정원과 눈을 마주치며 좋다고 웃고 있고 저는 정원의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보니 어느새 서로 연락처를 주고받게 되고 다음 약속까지 잡게 되었습니다. 하루카와의 한국에서의 기억은 각자가 폰을 보면서 한국 여행을 했다는 것뿐이고 정원과 정원의 친구 석현이 말해주는 여행지와 음식점에 가보며 이야기를 나누었다는 기억이 굉장히 깊이 남아있죠. 실제로 그렇게 총 3박 4일간의 한국 여행이 끝이 나고 일본에 돌아와서도 아직까지 연락하는 사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솔직한 심정으로는 드라마 아이러브유 속의 주인공과는 많이 다른 두 남자이지만 그들이 일본의 남자들보다 훨씬 덩치도 크고 다정하며 따뜻한 사람들이라는 것에 상당히 끌린 것은 사실입니다. 감정 표현에도 솔직하고 매력이 넘쳐서 계속 연락을 할 수밖에 없이 만들더라고요. 아무래도 저희가 한국에 너무 빠져서 한국 남자에게까지 무언가 환상에 젖어든 것 같네요. 저희는 일본으로 돌아온 지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다시 한국에 가볼 생각이고 다음에 정원과 석현도 일본으로 온다고 합니다. 한국에 가서 졸지에 두 커플이 생겨버리는 이런 독특한 상황을 아무도 믿지 않지만 실제 당사자인 저희도 정말 신기하다고 여기고 있죠. 석현에게 듣기로는 한국에서는 일본인 여자와 결혼하면 굉장히 좋다는 인식이 있어서 일본인 여성에 대한 인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일본에서는 한국인 남성에 대한 환상이 있으니 양국 사이에 서로 이득인 상황이 생겨버린 것이죠. 일본인 친구들에게도 한국인 남성을 사귄다고 말하자 어떻게 사귀게 되었는지 무척 궁금해하고 꼭 한국인 남자를 소개시켜달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많은데요. 저희는 한국인 남성을 만나는 것을 굉장히 추천하고 있고 실제로 하루카와 저는 정원과 석현과의 결혼까지 생각을 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번 사연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꼭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